허석의 자, 이름 김찬우입니다. 김찬우요. 찬우. 네. 몇 살? 28살이요. 뭐해? 지금 군부대 이제 부사관 입학 준비 중인데. 아유 이제 합격은 했어? 네, 일단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축하해. 그래, 무슨 일로? 그 이제 가족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가족 금전에 이제 손에 대는 동생이 있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고 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가족 상황에 좀 부담가 좀 생겨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한번 쭉 얘기를 해봐. 뭐 형제가 어떻게 돼? 동생 하나요. 둘이. 네. 남동생? 네. 몇 살 차이야 너랑? 7살 차이입니다. 또 아직 어리네. 어리네. 21네. 네. 아니 근데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저하고 살고 있고요. 엄마하고 동생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따로 없고 어머니가 만나는 남자친구분이 한 분 계셔.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돌아가신 건 아니고 헤어지셨어? 존재를 헤어지고 그냥 뭐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네. 근데 문제는 네 동생이 사고를 치는 어떻게 거지. 사고를 쳐? 이제 동생이 처음에는 그냥 10,000원, 20,000원, 크게는 50,000원까지 이제 좀 챙겨가면서 이제 몰래 쓰다가 걸렸어요. 뭐 엄마 지갑에서?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갑에. 근데 걸려가지고 이제 몇 번은 저한테 혼이 났었어요. 뭐 제가 그냥 회초리 같은 거 들면서 겁도 준 적이 있었고 아니면 막 어깨 같은데 막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자라와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후회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것도 안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계속 얘기는 들려와요. 근데 그 사고 친 범위가 이제 할아버지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금전적에 더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연금으로 이제 좀 버티고 있다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입출금 기록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대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한 1,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이제 동생이 쓴 걸 걸렸어요. 1,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이제 동생이 쓴 걸 걸렸어요. 할아버지 그거를. 네. 나중에 알게 된 게 할머니 지갑에 있던 할아버지 명의 체크카드 훔쳐가서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대 또? 할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한 걸 들었나 봐요. 어디다 썼대 그 돈을 다? 일단 지금 제가 추측이 되는 거는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들을 되게 애지중지 키워왔고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그 장례식을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온 것처럼 그 돈을 쓴 게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놀러 갔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돈으로 이제 자기가 벌어온 것처럼 자기가 생색을 낸 거네. 생색을 할아버지의 낸 거죠. 돈으로. 이해됐어. 근데 걔는 지금 어디 있어? 지금은 이제 소식을 마지막으로 근데 걔는 지금 어디 있어? 지금은 이제 부대 복귀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소식을 몰라요. 군인이야? 걔도? 상근이요. 상근 예비역. 상근 예비역? 네. 그래서 걔는 어디서 지내는데? 그 상근 예비역이면 출퇴근할 거 아니야? 출퇴근을 이제 엄마 집에서 했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여자친구 집에서 잔다는 말도 있고 이제 아예 소식이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걔가 가져가가지고 피해를 준 돈이 얼마야 총?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 체크카드 쓴 게 한 1,500에서 2,00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남친 명의로 1,000만 원 가까이 대출 받았고. 걔가? 네.
본인 확인 할 텐데. 본인 확인 없이 그냥 전문가인가 보다 얘가. 신분증만 가지고 대출이 된다고?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되면서 그거 갖다가 아, 다 등록해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뭐 핸드폰 인증하고 막 핸드폰이 인증하고 있어야 그럴 되고 텐데. 뭐 여러 가지 한데 대단하네 그 진짜로. 어머니 명의 핸드폰이 남친 명의예요. 아, 그러니까는 엄마 것만 할 수 있으면 그 남자 거가 다 되는 거네. 그쵸. 아니 대단하네. 그래서 그것도 1,000만 그리고 이제 할머니 휴대폰 명의도 지금 사이트를 통해서 100만 원, 할아버지 거도 200만 원 해갖고 뭐 어머니 하여튼 거도 또 그건 치고. 300만 원 해갔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차를 끌고 다녀요. 자동차 수리값으로 이제 외상 달아놓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하면 다 합치면 한 3,000만 원 되는 거네. 그쵸? 어? 네.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 때문에 어머니하고도 대판 싸웠어요. 할머니 거하고 할아버지 거는 어떻게든 지금 파산 면책 같이 받으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적게는 한 60만 원, 많게는 8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동생 인생 망칠 일이냐, 왜 자꾸 신고하려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지. 부담가 생겨요. 엄마 입장에서야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뭐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해결하면 될 일을 뭐 신고까지 해가지고 그치. 어? 최근에는 이제 동생이 원래 휴대폰이 하나 폰으로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냥 엄마 명의로 그냥 대뜸 그냥 핸드폰을 또 해준 거예요. 동생이라고 챙겨주는 엄마도 솔직히 답답하고. 다 빚인데, 그지? 네 동생이 뭐 돌아와가지고 뭐 앞으로 자기가 일 열심히 해서 갚을 테니까 죄송하다고 이럴 가능성은 없잖아.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말로는 가능성이 있는데 행동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혹시 21밖에 안 없지. 됐으니까. 나도 내 돈 모아가지고 나도 내 미래를 연애도 하고. 미래를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무슨 걔가 사고 치면 뒤치다거리 해주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렇죠. 그지? 어느 집이나 그런 애들이 있어. 속색 있는 애들이. 네, 있죠. 근데 엄마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애를 신고할 수는 없잖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 쉽지 않아. 근데 봐봐. 너 이제 부사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군대에서 근무 잘하고 거기서 나오는 월급 네 통장에 잘 모아. 동생 문제 괘씸하지. 괘씸하고 어이없고 막 짜증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걔는 지 알아서 나름대로 살려고 그러고 너는 너만 신경 써. 너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진짜 국방을 지키는 훌륭한 그런 부사관이 돼야지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만 집중해. 그래. 오케이? 네. 네 돈 잘 모으고 그래. 부대에서 최선을 다해. 오케이? 네. 자, 어떻게 살면 됩니까, 찬우가? 자, 이 동생이 나중에 싹싹 빌 일이 생기겠다. 이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지? 찬우야. 이렇게 잘못한 사람은 결국 싹싹 빌게 돼 있어. 지금 앞으로 이제 군대 갈 거 준비하고 너를 조금 만들어 놓고 가서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찬우 인생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 들어가, 찬우야. 네, 감사합니다. 운동에 찬우 좋네. 그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 보살님들께서 해주신 조언 잘 새겨 듣고 저의 인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찬우.